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죠.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버섯구름이 생기면서 거의 핵폭발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 기준으로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안전조치 없이 엄청나게 보관해놨던 질산암모늄이 그게 폭발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질산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물질인데 쉽게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공격으로 판단된다는 말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추측들의 불씨를 지펴버렸죠. 벌써부터 혹시 헤즈볼라니, 이스라엘이니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야 공식화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레바논의 정세가 어떻고 헤즈볼라나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무슨 관계길래 거론이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레바논은 중동에 있는 국가인데요. 동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남쪽은 유대계 국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시아파 국가인 시리아가 레바논의 북쪽과 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땅 크기가 한국의 반의 반이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중동의 주변 국가하고는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의 중동 국가들은 이슬람교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시아파니 수니파니 종파 가지고 구분을 지을 정도죠. 그런데 레바논은 다른 중동 국가하고는 다르게 다종교 국가입니다. 대략 기독교 인구가 반, 이슬람교 인구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각각의 종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두 종파인 시아파, 수니파 인구도 레바논 안에서는 반반씩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레바논은 1940년대 프랑스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고 건국할 때부터 각 종교, 종파별 인구 비례에 따라서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에서,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에서, 국회의장은 시아파에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선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는 레바논의 특징상 정치적인 이유로 건국 이후에 공식적인 인구조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종파별 인구수가 파악이 되면 유권자 수도 계산이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레바논은 다종교 국가다 보니까 무슬림 인구가 물론 많지만 주변 이슬람 나라들에 비해서 여성들도 자유롭고 술에 대해서도 엄격하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로만 보면 마치 잘 어우러져 사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항상 여러 종교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세력들이 분란을 만드는데 레바논도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레바논을 이해할 때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 하나의 정체성보다는 정치적, 민족적으로 레바논을 주도하는 두 집단을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더 유리한데요. 이란은 시아파 국가, 사우디는 수니파 국가, 이스라엘은 유대국가, 이렇게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 국가의 정체성과 동일한데 레바논은 여러 종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주변국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레바논은 마론파라고 하는 기독교 계열 정치 진영하고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정치 진영이 두 축을 이루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계열 정치 진영은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더불어 미국과 유럽 같은 서방 진영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아파 중심의 이슬람 정치 진영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시리아와 가깝고 반서방 국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하고 척을 지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북한 같은 나라들과 가깝게 지내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주요 정치 집단이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레바논이라는 나라 자체로 이야기보다는 레바논의 이슬람 진영, 레바논의 기독교 진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바논은 이런 다양한 종파로 구성된 나라라서 내부 혼란 우려 때문에 1940년대 건국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이후로 일부러 인구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종교별 인구 비율을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슬람 난민이 레바논에 많이 유입되면서 무슬림 인구가 많이 늘었고 또 무슬림 인구들의 출산율이 높은 편이라 실제로 현재 레바논은 무슬림 인구가 60% 이상일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친이란 성향을 가진 이슬람 정치 진영이 총선에 승리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슬람 정치 진영이 완전 압도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현재 레바논은 수십 년 만에 최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IMF의 구제금융 협상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IMF는 미국 중심인데 반서방 성향을 가진 정치 진영이 레바논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IMF에서는 선뜻 지원 결정을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대략적인 레바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바논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슬람 세력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 자리가 그전에는 아랍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인들이 살던 이 자리에 유대인 국가가 생긴 이유는 이런 건데요. 1차 대전 때 영국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한테 군사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독립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유대 자본의 도움도 필요하니까 유대인들한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국가 건국을 지지한다는 그런 약속도 해버립니다. 한 지역에 지킬 수도 없는 이중계약을 해버린 거죠. 이 약속 이후에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결국 2차 대전 이후 1947년에 유엔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약 60%는 유대국가, 40%는 아랍 국가로 해서 나눠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당시에 그 지역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영토의 반 이상을 유대인한테 넘기라는 유엔의 분할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격렬하게 거부를 했고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아랍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케이 굿을 외치면서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죠. 그게 화근이 돼서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은 몇 차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무슬림 난민들이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남쪽에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이 레바논 남쪽은 반이스라엘 세력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죠. 지금도 레바논의 남쪽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슬람 세력 간의 분쟁이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나라 대 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레바논 내에서도 이슬람 세력과 무슬림 증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과 무력 충돌도 레바논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헤즈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헤즈볼라를 이슬람 테러 단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그 말이 맞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요. 이 헤즈볼라는 합법적 정당입니다. 국회의 의석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수당인데요. 앞에서 제가 헤즈볼라를 설명하기 이전이라 레바논은 기독교 계파 정치 진영과 시아파 중심 이슬람 정치 진영이 있다고 했는데 시아파 중심 정치 진영 그게 헤즈볼라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이유로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전쟁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이 헤즈볼라는 1980년대 들어서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결성된 시아파 무장단체로 시작이 됐습니다. 시아파 단체이니만큼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영향력이 크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 대한 적개심도 강하고 이스라엘을 항상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도 큽니다. 실제로 헤즈볼라에는 이스라엘에서 밀려나온 팔레스타인 출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헤즈볼라와는 반대로 레바논의 기독교 세력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면서 헤즈볼라와는 대립관계라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국내 기독교 세력과도 갈등 관계고 이스라엘과도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80년대 만들어진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정치에 참여하면서 합법적인 정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게 원래 뿌리가 무장조직이다 보니까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레바논 정규군보다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도 가능하고 레바논 내에서 내전도 가능한 거죠.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하지만 이란이나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는 테러 단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 배경이 있으면 이번 레바논 폭발 사건에 왜 이스라엘이나 헤즈볼라가 의심을 받았었는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심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미사일과 포탄을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 폭발이 일어난 베이루트 항구가 헤즈볼라의 비밀 무기 저장고라고 보고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들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레바논에 대해 피해를 지원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의심받는 이유는 국내에 혼란을 조성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는 건데요. 재작년 레바논의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지만 최근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져서 헤즈볼라에 대한 민심이 많이 돌아선 상태인데다가 과거에 친서방 정책을 펼치던 총리를 암살한 배우가 헤즈볼라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그 판결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판결 결과가 나오면 헤즈볼라는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판결을 앞두고 혼란을 조성해서 국민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판결에 대해서 경고,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런 짓을 한 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헤즈볼라 역시도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어쨌든 이런 추측들은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고 진짜 사고라는데 무게가 실려 있는데요. 만에 하나 진짜 사고가 아니라면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를 통해 레바논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중동 이야기를 하면 엮인 게 워낙 많아서 짧고 간단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생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